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메모리가 있고요. 예. 여기에도 메모리가 있고. 예.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모시고 또 제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 앞에 놓여져 있죠? 뉴질랜드 안티파데즈사의 올라드라라는 뮤직 서버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하이파이 이머전 운영자인 배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볍게 블로그를 한 20여 년 해오고 있는 문한주라고 합니다. 문한주님은 또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이쪽 반도체 이쪽 일이신가요? 반도체 업종이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주로 이제 기판 설계 위주로 기판 설계 했었습니다. 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지금 예. 일을 하고 계시고, 그죠? 뮤직 서버 스트리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DAC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안에 이제 서버하고 플레이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버로 연결을 할 때는 네트워크 DAC가 필요하겠고요. 그 올라드라 플라이어 뒤에 있는 디지털 아웃을 이용을 한다면은 뭐 SPDIF나 USB 그리고 ASEBU 그다음에 I2S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 DAC를 직접 연결을 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게 29,000유로짜리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미니 PC 갖고도 충분한데 이건 뭐 이렇게 비싼 뮤직 서버를 그렇게 생각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이엔드 스트리머 존재 이유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컴퓨터 스트리밍이 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가의 하이엔드 스트리머 뭐 타이코도 있고 메모리 플레이어도 있고 핑크폰도 있고요, 이노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안티파제즈도 이렇게 있고, 국내에 이제 오랜더도 있고, 하이파이 로즈도 있고, 그죠?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이게 하이엔드 뮤직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노이즈거든요. 결국에는 극저 노이즈 컴퓨터거든요. 자체 노이즈를 최소화로 줄인. 지금 배용구님이 또 이 하이엔드 뮤직 서버에 또 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직접 그 지금 타이코도 쓰고 계시고, 이노스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뮤직 서버 전용 PC도 제가 제작해가지고 만든. 그렇죠. 막 제온 프로세서 듀얼로 해갖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해갖고, 그죠? 타이코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뮤직 서버도 직접 만들어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뮤직 서버를 좀 이렇게 하이엔드급으로 바꾸면 어떤 음질적인 좀 장점이 생기나요? 와,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은 일단 노이즈 자체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R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또 무대감 자체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해상도 자체도 달라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타이코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탄탄하면서 좀 따뜻한 면이 있다면은, 이니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대 자체가 넓고요.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이제 지터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라든지 그런 거면 이제 또 전원부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든 거하고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엔드 뮤직 서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물량 투입을 한 그런 뮤직 서버가 있어요. 뭐 대용량 리니어 전원부를 투입을 하고, 커피스터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듀얼로 쓰고, 그렇게 뮤직 서버를 만들면서 어떤 고스펙의 CPU나 이런 걸 써갖고 그거를 굉장히 낮은 가동률로 노이즈를 낮춘다. 그런 원리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최적화된 설계, 이제 올라드라가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CPU 및 미니 PC급 메인보드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겠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올라드라는 그냥 미니멀리즘으로
최소화의 노이즈 발생을 그래서 보면 외관을 보면 그죠? 아주 슬림하게 생겼어요. 예. 뭐 다른 브랜드 뮤직 서버는 막 묵직하게 생겼잖아요. 무게도 엄청나고. 예. 일단은 올라드라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면 좀 이따 이거 우리가 밑에를 한번 뜯어볼 겁니다. 저전력 CPU 및 미니 마더보드를 2개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앱, 플레이어 앱 전용 마더보드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서버 앱은 약간 고성능 CPU를 넣고 플레이어 앱은 저전력 CPU를 넣어서 어떤 노이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 설계를 갖고요. 이 전원부도 어떤 컴퓨터가 요구하는 고성능 처리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전원부를 구성했답니다. 올라드라 주장은요, 뮤직 서버에서 최초로 리니어 전원부를 채용한 회사가 자기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모델별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델이 바뀌어 왔는데,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한 인식 자체도 노이즈를 억제나 제거만 하면 음악의 생동감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노이즈의 적절한 컨트롤, 음질에 악영향을 주는 노이즈에 대한 어떤 심오한 연구라고 그럴까? 그런 걸로 해서 음질적 완성도를 계속 높여온 브랜드가 안티파데스고 이게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최종의 결과물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올라드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면 그죠? 이제 슬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 굉장히 두꺼운 이 통짜 알루미늄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옆에 곡선으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런 멋진 디자인으로 나온 건 최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라기보다는 오디오 뭔가 같은. 하이엔드 오디오 소스 기기를 보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전면부는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이 왼쪽에는 2개의 이제 작동 표시 LED가 있는데 초록색이면은 작동 중인 거고 주황색이면은 스탠바이 상태고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보면은요 SSD 스토리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테라짜리 쓰기면은 3개 꼽아서 이제 24테라까지 내장 스토리지를 가질 수 있고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네트워크하고 다이렉트 스트리밍이 있죠. 그래서 요 네트워크는 이더넷을 연결을 하는 거고 다이렉트 스트림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랑 연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투포트 허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NC 단자가 있죠. 워드 클락. 예. 요거는 이제 클럭 아웃 단자고 그리고 디지털 입력으로 왼쪽부터 AS EBU 그 다음에 SPDI 프로 BNC 코엑시알 예. 그리고 옵티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I2S 예. 또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그 RJ45 포트하고 HDMI 포트를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USB-A도 이제 2개가 있고, 이제 서비스라고 돼 있는 HDMI 포트는 말 그대로 올라드라 본사에서 서비스를 할 때 자기네 용도로 쓸 수 있는 작동 방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듀얼 컴퓨터 아키텍처를 갖고 있대요. 올라드라에 문의메일을 보내봤더니 아예 마더보드가 2개가 별도로 각각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용 마더보드, 플레이어용 마더보드 2개가 브릿지로 연결돼서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IP가 2개로 뜨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올라드라 서버에는 뭐 스퀴즈, 룬, HQ 플레이어, 플렉스, 미니 M 서버, 미니 DLNA, 소너스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플레이어 기능으로는 이제 올라드 플레이어에서 스퀴즈, 룬, 그리고 스퀴즈 플레이어 위드 룬 서버 HQ 플레이어도 되고 스퀴즈가 저거죠. 로지텍에서 만든 미디어 서버잖아요. 안에 OS가 리눅스랍니다. 네.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윈도우도 해보고 리눅스도 해보면 저 배우님도 타이코를 원래 타이코가 원래 OS가 윈도우죠. 윈도우예요. 근데 그거 바꾸셨다고 예. 룬 락으로 바꿨죠. 룬 락으로. 네. 근데 오디오 리눅스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오디오 리눅스 가지고 소리가 가장 좋게 나왔다고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룬 락이 아무래도 간편해가지고 룬 락으로 룬 락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거기 올라가는 OS도 다 음질에 영향을 주는 예. 아주 신기한 오디오 세계. 저희 윈도우도 사실은 타이코 쪽에서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윈도우이기 때문에 최소화를 시키기는 했어요.
내부를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오늘 문안님도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내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갖고 와. 안을 뜯었습니다. 아, 많이 남네요. 그래 보니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작은 보드들이 여러 개로 좀 나뉘어져 있어서 규모로 보면 약간 미니 PC 분위기. 그죠? 여기에도 메모리가 있고요. 예. 여기에도 메모리가 있고. 예. 메모리 그리고 맞아요. 라즈베리 네, 메모리 맞아요. 예. 같은처럼 생겼는데. 예, 그러게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가 여기가 서버보고 여기가 플레이어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버부에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도 있고. 네, 메모리가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디지털 I/O. 예, 그죠? 맞아요. 디지털 그래가지고 입력 쪽이고. 이쪽에 클럭이 있고, 예, 이쪽에 클럭이 있고 그렇게. 그렇네요. 여기 지금 보면 이더넷 포트는 이쪽에 있으니까 예. 이쪽이 서버용 예, 마더보드, 서버용 메인보드, 요게 플레이어용 메인보드. 그러니까 전원부에서 이제 세 가닥의 전원이 각각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서버용 마더보드용 전원부가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서 이쪽은 이제 디지털 I/O용 전원보드가 이렇게 나간 거 같고, 그죠? 이쪽은 또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플레이어용 전원. 이쪽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리클러킹이 돼가지고 디지털 쪽 이제 그죠? 저거 되는 거고 예. 이쪽에 이제 플레이어용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마더보드 큰 거 하나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각 파트별로 다 이렇게 나누는 이런 좀 설계, 이런 부분도 되게 독창적이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전원부 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 저 상판 이게 문화님 그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살짝만. 그죠? 들리지가 않네. 하이브리드 리니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 전원부 네, 그냥. 전원부.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아니. 구성을 잠깐 알아봤는데 네. 안에 내부도 그냥 PC로 그냥 우리 뮤직 서버 한번 잘 만들어 볼게 그게 아니라 예.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 서버들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예. 저 가운데 SSD도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OS 운영 체제. 예. 그다음에 맞아요. 예. 그런 거 하는 거 같고요. 예. 상식적으로 그냥 메인보드 하나 딱 있을 예. 줄 알았더니 마더보드 두 개에다가 디지털 I/O 보드, 전원보드 이게 다 분리를 해놨다는 얘기는 예. 이게 이제 전면에 있는 전원보드는 나 플라스틱인 줄 알았더니 얘도 쇳덩어리예요. 예. 쇳덩어리를 앞쪽에 저게 딱 눌러지게, 그죠? 그래서 얘도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해서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 예.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예. 지금 여기 이것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죠? 예. 알루미늄을 아주 가공을 해서 비싼 가격 거기에 걸맞는 내부 설계까지 돼 있다. 그리고 예. 이 받침대도 보니까 진동, 그죠?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하는 얘기, 여기 돌아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예. 자, 그래서 안티파데즈 이게 대척점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 이제 지구 반대편을 얘기할 때 이제 안티파데즈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나라, 그래서 뉴질랜드하고 네. 호주를 안티파데즈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티파데즈를 설립하기 전에 25년 넘게 디지털 오디오 전송 관련 사업부에서 이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티파데즈의 목표는 완벽한 사각파 신호의 음악 파일을 DAC로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일반인적인 이제 과소평가가 예. 좀 있다 그러고 실제로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 구형파 신호,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칩의 동작으로 수직파를 못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그 수직파 얘기를 해요. 예. 디지털 기기, 특히 뮤직 서버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노이즈하고 대역폭하고 클럭을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이 대역폭 부분을 진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된 대역폭과 노이즈가 결합이 되면 이 회사 주장은 클럭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 MSB 캐스케이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예. 거기 자료도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클럭의 정밀함보다는 클럭 자체에서 지터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훌륭한 클럭을 사용하는 게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돼 있다. 우리는 어떤 쪽에 뭐 얼마나 정교한 클럭을 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역폭과 노이즈의 결합으로 일단은 사각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확한 클럭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일과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BOP 퀀텀 그라운드 뭐 계속 이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정교한 클럭으로 하이엔드급 DAC가 들어온다면 DAC나 클럭 자체에서 정확한 신호를 했으니까 BOP 효과가 반감돼야 되는데, 하이엔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BOP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정교한 클럭도 외부적으로 어떤 오는, 저는 이제 그걸 아날로그 노이즈 쪽으로 보고 지금 이 올라드라는 디지털 신호의 대역폭을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뮤직 서버의 컴퓨터는 컴퓨터니까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노이즈를 억제한다든가 어떤 필터링을 하면 대역폭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지터가 발생을 한다. 노이즈보다 이제 대역폭 제한에서 지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구형파의 모습이거든요. 노이즈가 전혀 없고 수직, 수평 엣지가 정확하게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달성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주파수가 비트 전송률보다 높으면 이렇게 수평선이 흐릿해지고, 근데 이 노이즈에 의해서 수직, 타이밍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 또 주장이에요. 그리고 저주파 및 고주파 노이즈와 구형파 신호에 대한 영향을 조합을 해갖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 역시 타이밍 오류는 나오지가 않는다. 어떤 노이즈 감소나 제거를 하면서 대역폭이 이제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구형파가 만들어지면서 대역폭에 의해서 찌그러진 저 슬로프에 의해서 지터에러가 발생을 한다. 이게 지금 안티파데즈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원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넓은 대역폭과 스피드를 얻기 위해 전원부 설계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기네가 뮤직 서버 최초의 리니어 전원부를 사용을 했었대요. 2009년 초창기 때는. 그래서 리니어 전원부를 쓰면 당연히 노이즈 간섭을 줄이고 더 부드러운 사운드와 톤이 나오는데, 리니어 전원부는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을 제한시키고 그로 인해 저 지터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나 디지털 회로에서 이상적인 전원 공급 장치는 낮은 노이즈와 가장 빠른 전원 공급 속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안티파데즈 주장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회로에서 순간적인 전원 요구에 바로 대응을 하더라. 왜 디지털에서 노이즈를 없앴는데 저역이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 그 약간 불가사의한. 결국엔 이게 다 대역폭과 관련된, 그리고 빠른 전원 공급.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브리드 SMPS 전원부를 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디지털 아날로그 이승목 대표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D클래스 앰프 SMPS를 갖고 왔는데 요즘 D클래스 앰프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요새 느끼는 건데 SMPS 전원부의 부품에 약간 뭔 일이 난 것 같아. 왜냐 SMPS가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 오디오 그룹 덴마크 안수주의 i880도 순회이 클래스 200 같은데 SMPS 전원부를 쓰거든요. 파워 소자들이 기존의 뭐 실리콘 쪽이나 이런 거를 쓰다가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아니면 갈륨 소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 노이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노이즈를 굉장히 위쪽으로 그냥 위쪽 대역으로 넘겨서 가청 주파수 대역은 거의 노이즈가 없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요새 오히려 잘 만든 SMPS 전원부의 D클래스 앰프가 가격적으로도 거의 뭐 10분의 1 가격대고, 그죠? 그런 소자 쓰면 한 10배 비싸집니다. 소자 값 자체는.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보다는 싸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그냥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쓰는 경우는 그 트랜스포머 용량이나 그럼 거기에 걸맞는 또 컷패스도 있어야 되고. 근데 물론 이 회사 주장이 다 맞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부분 제가 지금까지 쭉 시도했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SMPS 전원부가 아까 우리가 들었던 진짜 음악의 생동감 윗공간이 확 열리는 그런 해상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량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진짜 이 올라드라가 얘기하는 대역폭과 이런 빠른 전원 공급 능력 그런 거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플로우가 좀 낮아진 느낌이었어요. 그죠? 예, 자체가. 그래서 파묻혀 있었던 미세한 정보들이 그렇죠. 이제 드러나면서 그렇죠. 이제 약간 허블 망원경으로 보다가 제임스 웹 망원경 본 것처럼 딱 되는 거죠. 그렇네요. 비유가 예. 굉장히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자본과 고대역폭 모두를 갖춘 음악 서버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 제로 노이즈와 무한 대역폭은 달성 불가하니 그렇죠. 회로적으로 노이즈와 대역폭 간의 최상의 균형을 맞췄다. 그래서 이는 과학보다 객관적인 청취의 예술에 가깝고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많은 성과는 이론이나 전자 측정보다는 모든 것이 청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 그 뭐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싼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쪽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전제가 좀 하이엔드 오디오하고 뭔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 완전 범용품을 만드는 기준으로 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고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자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띄어내고서 그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서 뭔가 발전을 그렇죠.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비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타는 이제 세단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F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얘네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음의 순수한 선명도와 노이즈 플로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들리는 예. 그게 목표라고 그랬는데 진짜 아까 우리가 음악 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아날로그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근데 그게 아까 저 허블 망원경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 그게 딱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노이즈 플로어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디지털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물론 이것도 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봤던 뮤직 서버 중에서는 가장 음의 순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뛰어난 디테일의 해상도와 역동성을 함께 제공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최근 들어서 저는 뭐 안수주도 많이 했고 BOP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는 디지털 쪽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최대 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몰랐던 어떤 파워 서플라이를 채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최적화된 어떤 성능을 위해서 어떤 CPU나 마더보드도 굉장히 조그만 걸 썼고 심지어 뭐 이건 상식적으로 서버 앱과 플레이어 앱을 위해서 마더보드를 2개 나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얘네가 얘기하는 캐스케이드 전원부로 이렇게 해서 3가당 내부를 봤더니 뭐랄까 좀 더 신뢰가 가는 느낌. 그죠? 진짜 대충 만들지 않았구나. 얘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팔려면 우리가 무슨 클럭을 썼고 OCX 어드급을 썼고 그죠? 전원부 용량을 뭘 썼고 뭔가 스펙적으로 내세울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그냥 이거 뭐야 미니 PC인데 전원부도 SMPS 그냥인데 야 저거 저렇게 조그매 PC용 전원부도 좋은 거 한 100만 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저럼 용량 딸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제한 거가 뭔가 좀 엄청나게 큰 전원을 쓴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프로세싱을 많이 한다는 전제로 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그 안티포데즈에서 만드는 식으로 뭔가 처음부터 저전력으로 하기로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룬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뉴클레어스 있잖아요. 네. 뉴클레어스가 있고 네. 뉴클레어 프로가 있었어요. 제 프로스. 기억에 뉴클레어스가 i3 CPU였고 모바일 예, 예. 프로가 i7입니다. 예. i7이었죠. 네. 두 개 음질 비교해봤거든요. 네. i3가 더 좋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더 예. 섬세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뭐 프로세서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렇죠. 노이즈도 같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같이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그 불리해지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용량 고속 CPU로 네. 그 사용량을 밑으로 내릴 거냐, 네. 아니면 컴팩트한 저전력 CPU로 그거를 그냥 그 최적화를 할 거냐, 그 차이에 따른 어떤 판단이겠죠, 그죠? 예. 일단 음악을 들어볼 건데요. 예. 일단 일반 PC하고 예. 올라드라를 비교해 볼 건데, 일반 PC는 저희가 저거 한 2년 전에 그래도 저소음 PC로 한 겁니다. i5 인텔 CPU에다가 전원부도 좋다는 거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서 제가 PC 조립은 그래요.